문재인 정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을 강행하고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한미 정상회담 운운하면서 임명하려 그럽니다. 사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기본 개념도 없는 사람이 유엔에서 실무일 했다고 마치 거대한 외교적 경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미 정상회담에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외교부 1차관을 유임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코드로 안 바꾸고. 뭔 소리랍니까? 강경화가 들어간다고 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유엔 경력요? 미국에서 봤을 때 유엔은 우리 수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엔 경력, 그게 뭔 한미 정상회담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유엔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돈만 쓰고 자빠진 조직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조 임명을 강행하고 강경화도 임명하려고 하고, 그래서 강경화를 임명을 하기 위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야당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안 하겠다니까 열흘간의 재송부 기간을 줘서 그래서 강경화를 좀 정리하자 하고 그 사이에 지금 설득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이 지나갔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열흘간쯤 시간을 더 줘서 2차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임명을 이제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이 이 부분에 열흘 기간을 갖다가 지금 정부에서 줄 것 같지도 않고, 말은 열흘이지만 한 3, 4일 더 줄 거니까 그 사이에 청문 보고서 채택해달라 이럴 거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이렇게 할 거고, 그럴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강행해 버릴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아지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강행을 이렇게 이유로 해서 이날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실시 예정인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고 국회 보이콧을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지 지금 국회에서 의총에 들어갔습니다. 의총 결과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나 임시국회가 6월 임시국회가 다 물 건너갈 수도 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일방통행식 독주 독선이지 야당에 조금이라도 명분을 주는 협치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정해야 된다. 당장 있을 세계 청문회를 어떻게 할지,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설정할지, 추경예산, 정부조직법, 김희수 헌재 소장, 인준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있을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이 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지금 파행으로 되어버렸고요. 여당은 오후 2시까지 기다린다라는 방침이지만은 오후에도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청문회는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정회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새로 임명된 의원 출신 장관 내정자들도 갖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농지투기법 이야기도 나오고 부인이 취업에 관한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원금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영춘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삼화저축은행 장이었던 신상길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시끄러워졌는데요. 그 외에도 지난 일요일에 임명된 현역 의원이 아닌 5명에 대해서도 표절이니 엄준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 시민단체 일색이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5명에 임명된 사람 중에 캠프 선거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이 11명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도 지난 총선 때 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영입을 해서 부산에 출마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민단체 출신들도 너무 많다라는 건데요. 이 청와대 수석과 장관 내정자 중에서 시민단체 출신들이 곳곳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참여연대, 조국 민정수석 참여연대, 하성창 사회혁신수석 경실련, 김수연 청와대 사회수석 한국도시연구소, 조현혁 청와대 인사수석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김혜애 청와대 사회수석실 비서관, 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경호 청와대 사회혁신 수석실 시민사회 비서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참여연대, 김상곤 민교협,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이렇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시민단체 출신들을 많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물론 색깔대로 하는 거니까요. 이 자체를 가지고 저는 비판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캠프, 선거 캠프와 또 자기 이념 칼라, 또 시민단체도요. 그냥 시민단체가 아니라 문재인 코드에 딱 맞는 시민단체 출신들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갖다 쓰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건 사람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고 도덕성을 하늘에서 보증받은 것도 아니고 천부적으로 도덕성이 있다라는 입증이 된 것도 아닙니다. 시민단체 출신 중에도 쓰레기도 있을 수 있고 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가리겠다고 하는 부분은요. 그건 제대로 가려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김상근 교육감대 경기도 교육감대 비서실장이 수레에서 업무추진비로 김상곤 업무추진비로 4천만원을 썼다. 그 다음에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일 때 그에게 군납 비리를 갖다가 보고를 했는데 묵살시켰다. 자, 그리고 이 노동 전문가라고 한 이 조대엽이라는 사람은 노동연구 실적은 제로고 만취운전을 했고 학생들한테 반말을 하고 이런 일도 있다. 도종환은 농지를 구매하려고 이 자영업자라고 허위로 기재를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적은 이야기들입니까? 근데 노동 전문가라는 조대엽은 26년간 노동 관련 논문을 하나도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연경 환경부 장관은 자기 논문을 쓰면서 논문에 제일 쉬운 게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하면 개인 논문에 잘 안 응해주니까 정부기관 명의로 설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온갖 문제들이 난무를 하니까 국정 이렇게 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인사 기준에 음주운전 1, 2회는 용인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위인설관도 이런 위인설관이 없습니다. 조대비가 술을 완전히 먹어서 만취를 해버렸다니까 드러난 거는 그 한 번이니까 1, 2회의 음주운전은 용인해 주겠다. 위장전입의 경우에 따라서 용어를 바꾸어 부르겠다. 즉 강경화 같이 애들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은 착한 위장전입이라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학교 사택 위장전입이라고 불러야 되죠. 학교하고 짜고요. 국정기획자문위는 공직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이라는 세 가지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상습성은 3번을 적발됐을 때 상습이라는 겁니다. 뭐 3 스트라이크 아웃입니까? 이제 그 말 하고 싶겠죠. 국정위 관계자는 정당에서도 음주운전 3번이면 공천을 안 주는 삼진 아웃제가 있다. 장관 임명 때도 한두 번은 음주운전은 관용으로 용인할 수 있다. 단순 음주 때문에 모든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공감대가 위원회 내부에 있었다. 그놈 위원회에 끼리끼리 초록은 동색들만 있으니 그렇게 결정하겠죠. 단 한 번이라도 인명사고가 있었다면 중대성의 원칙에 의해서 배제하겠다. 위장전입도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 위반으로 표현하는 등 인사 관련 검정 용어도 바꾸겠다.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꾸자 어쩌자 하는 말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틀대는 음주운전 검정 이러면서 삼진아웃 대상을 하향 검토하겠다.
라는 부분을 조롱하는 언론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문재인 정부가 역대 공직자 후보자의 단골 낙마 사유였던 음주운전 범죄 경력에 대해 이걸 갖다가 완화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부분은 결국 최근에 5대 비리 원천 폐쇄 공약을 수정해서 5대 비리 등에 걸리더라도 임명케 해주자 이러더니만 이제 음주운전까지 출구 전략을 짜주면서 검정 문턱만 낮춰주는 면죄부 기준 마련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5대 범죄 외에 음주운전, 성추행, 성희롱, 성문제에 대한 인사 검증 기준까지 검토하고 있다. 뭐 기존 문턱을 대략 낮추면서 또 엉뚱하게 이번에 걸린 사람 중에 성희롱, 성추행이 없으니까 그거 설거머니 끼워 넣으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주로 자유한국당이나 옛날 새누리당 사람들이 많더라. 또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당선 이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등 더 큰 흥결 사유가 있는데도 전 정권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5대 중대 비리 배제 원칙으로 정했다면서 5대 비리보다도 음주운전이 더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놓고요. 이걸 또 설거머니 후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런 게 또 빠져있는데 중대한 것도 5대 결격 사유만 갖고 그 중에 뭐 위장 전입됐다고 안 되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싶었겠지요.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본인은 돈을 자기 손으로 한 푼도 안 받았다고 지금까지 우기고 있는데, 자, 여러 가지로 이 부정에 결부됐다고 탄핵도 시키고 구치소에 가닿았습니다. 자, 그랬으면 촛불 정신이라는 것은 더더욱이 청렴하고 결백하고 도덕적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정신을 말을 할 건데,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사회적 합의와 도덕적 기준을 저들 필요에 따라서 하향 평준화하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봅니까? 그야말로 우리들 필요에 따라 모든 도덕적 기준은 바뀐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하고 성폭력을 추구한다. 남들이 보면요, 멍청한 국민들이 보면 5대 결격 사유에 이 정부는 도덕성을 강화해서 음주운전도 넣고 성폭력도 넣는다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뭘 넣습니까? 음주운전 부분은 2번까지는 봐주자면서 썩 넣고, 위장전입은 위장전입 중에서도 종류를 분별해서 다른 걸 또 뭐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경화를 위해서 지저분한 장관 내정자들을 위해서 이 법의 기준을 아주 장난을 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따라는 마치 강화되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김상곤은 표절이 문제가 되고 있고, 송영무는 퇴임 이후에 남들이 그러하듯이 대형 로펌과 방산업체에서 일을 하며 로펌에서 1억 5천, 방산업체에서 8천만 원의 고문 자문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군인으로 참모총장까지 한 사람이 로펌에 들어가고 방산업체에 들어가는 게 창피하지도 않았습니까? 자, 방산업체가 그동안 군 고위 장성들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군의 어떤 자신들의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꾸거나 정보를 빼는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안경환은, 이 사람은 낭만적이에요. 주로 책으로 사고를 치는데, 그래가지고 뭐 술과 여성에 관한, 또 뭐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응 문제를 이 책에서 다루어가 시끄럽더니만, 또 한 신문 칼럼에는 음주운전과 다운 계약서를 자기도 했다 하고 자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도 재산이 23억쯤 된다는데요. 강남에 집이 있더만요. 그런데 옵티마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이 백팩을 메고 택시 타고 왔다고 화제가 됩니다. 우리는요, 비본질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빨리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자, 시민단체 출신들이 한자리 하는 세상, 캠프 출신들이 한자리 하는 세상 좋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깨끗한 자들만 좀 보내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 보내놓고 그 더러운 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준을 낮추는데 그 기준을 낮추는 걸 또 항목을 늘리는 것처럼 하면서 생쇼를 하고 또 있는 항목의 이름을 바꿔주는 생쇼를 하는 위인설관도 이런 위인설관이 없습니다. 위인설법이죠 이거는. 그러면서 도덕성 운운을 합니까? 이번에 이 된 사람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도덕성이나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나 거기서 거기지 둘이 비교해보면 이번 정권이 좀 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칼춤을 추고 10년 카드 자료까지 배우자 거 다 내라 이러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이러니까 자유한국당 보이콧 한다는데 이쯤 되면 보이콧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기어 들어가면 자유한국당 저것들도 사람이 아닙니다.